삼선의 힘있는 충주의 자존심 이종배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의정보고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님 의정보고 시 큰 박수와 연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의 힘, 충주 시민의 자랑, 충주의 자존심입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십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멀리는 서울서도 오시고 저 강릉서도 오시고 청주서도 오시고 음성서 이렇게 오시고 또 여기 함께 하신 우리 큰 스님들 또 목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아주 각계각층에서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젊은 아까 보니까 대학생들도 저쪽에 건대 학생회장도 왔고 대학생들도 관심 있어가지고 함께 해주셨고 어르신부터 이 젊은 사람들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충주발전에 함께 여러분 해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플래카드 써붙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고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 104년 전에 참 일본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자 자주 독립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그게 그 계기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결국은 각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주 독립국가구나 해서 세계만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결국 해방되는 아주 뜻깊은 사건이 있었던 제가 벌써 104년 됐습니다. 3.1절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께 의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더욱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많이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매일매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해에 의정활동 한 것을 이제 보고 드리는데 지난해에는 대선 지방선거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선거입니다.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힘차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조기령 시장님이 이제 3선에 당선이 돼서 또 시정을 이끌게 됐고 또 우리 박혜수 시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시의원님들 여러분 많이 뽑아주셔서 우리가 시의회 다 책임을 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우리 이종갑 부의장님하고 도의원들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뽑아주셔가지고 김용환 도지사님 같이 힘 합쳐서 도정을 열심히 이끌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저도 같이 힘 합쳐서 대한민국 정부도 또 도시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 모아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많이 뽑아주시고 또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분들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하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티켓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티켓. 네, 오늘 이 김기현 우리 당대표 후보님 사모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3월 8일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도 이곳에는 우리 당원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내년도 총선이 또 대한민국의 성공을 판가름할 아주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고 또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뒷받침하고 또 같이 이제 손잡고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둘 당대표 후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에는 당대표뿐만 아니고 최고위원들도 같이 선거하니까 염두에 두셔서 이 일 잘할 사람, 사심 없이 일 잘할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은 저하고 제가 정책위장 할 때 대표님 같이 하셔가지고 제가 잘 아는 그런 분인데 요즘 너무 바쁘실 텐데 우리 사모님 보내드려야죠. 우리 의정부고 하기 전에 사모님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빨리 가서 또 운동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 큰 박수로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또 운동하시고 네, 의정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얼마 전에 2월 중순께쯤인가요? 우리 충북 방문하시고 현장 둘러보는 가운데서 저하고 청남대에서 같이 이렇게 이동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지난 선거 때 여러분 우리 충주에 오셨을 때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함께 윤석열 대통령 성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가 또 국회에서 잘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가 조금 잘렸네요. 제가 국비 잘 따오는 그런 국회의원이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비 따오는 거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내년도 금년도는 상당히 여러분 잘 아신 것 같이 문재인 정부 때 빚을 많이 져서 국가 부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 400조 정도 만들어서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1000조 정도인데 그 중에서 400조를 지난 5년간 빚을 냈으니까 엄청 많이 냈잖아요. 이렇게 계속 빚내다 보면 나라 살림 거덜날 거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 빚더미 속에 올라앉지 않도록 해보자. 그런 기조로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충주시 예산 7,821억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충주시 조기령 시장이나 충주시 공무원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아직 제가 2014년 등원 이후에 전체 한 국비만 5조 220억 원이 확보돼서 충주에 쓰여져 있고요. 국회에서 전체 증액한 게 한 3,700억 정도 이랬습니다. 매년 국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대규모 사업들, 중부 내륙선 철도니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3천억, 3천억대에서 지금 1,000억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다른 거 이렇게 해왔으니까
상당히 7,800억 해오기는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국회에서 증액한 것이 12건에 232억인데요. 12건이 상당히 참 드문 일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국회에서 증액할 거를 대개 3건 받습니다. 3건. 당신이 요구하는 거 가장 급한 거 3건 내라. 그럼 어떤 사람은 5건 내고 그러는데 저는 충주시에서 같이 협의한 게 15건은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15건. 그래가지고 15건을 저는 그냥 예산실장 불러가지고 줘버렸어. 15건 따로 검토해와라. 그 중에서 12건이 반영이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다른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는 대개 1건 정도 할까 말까. 그리고 한 2-3건 증액시키는데 12건 증액에 신규가 그 중에서 8건. 신규라는 건 처음에 예산서고 뭐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아무 데도 없는 거. 저 부처에서 이 기재부에 요청도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 이것이 이제 18건입니다. 8건. 8건이 전체 38억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 쓰여지면 한 7천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몇 가지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여주에서 충주까지 여기 많이 밀리는 구간인데 이건 3억에 들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한 4,500억 정도 되고요. 나중에 또 다른 건 설명드리고 충청강원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2억 원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택시기사 개인 택시를 사도 바로 운전을 못합니다. 면허증이 있어도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버스 운전기사 하려고 해도 여기서 교육을 안 받으면 버스 운전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못하는 그런 그 교통안전체험센터인데 지금 전국에 한 2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한 군데 호남에 만들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밀려서 한 뭐 6개월 기다려야 받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걸 충청 강원도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 유치회자에서 유치를 해온 거고요. 이게 이제 270억짜리고요. 그 밑에 이제 원협 가공공장 저장시설 건립. 이건 지난번에 불났던 건데 원협에 불났던 건데 이거 새로 짓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또 살미에서 한수까지 국도 건설하는 게 2억 원인데 이게 한 1,000억이 좀 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새로이 반영해서 이제 제천분들이 충주에 오기가 편하고 관광객들도 오가기가 좋게 이렇게 하는 국도입니다. 자, 교통 보겠습니다. 교통. 자, 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죠. 예, 교통. 우리 충주가 도청 소재지, 충청도의 수부도시였고 도청 소재지였다가 1908년도에 도청이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이 됐습니다. 청주로 1908년 110년 좀 넘었는데 그 이유가 1905년도에 경부선 철도가 놓여졌는데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조치원이에요. 조치원. 너무 멀어. 충주에 도청 소재지가 있으니까 너무 머니까 청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일본이 거의 이제 쥐락펴락 뭐 좌지우지했는데 충주가 일본이 볼 때 충주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임진왜란 때 충주에서 아주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고 별로 충주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청주로 옮겨라 이래가지고 청주로 옮겼는데 객관적인 이유는 이 고속교통망 경부선 철도에서 너무 멀다. 그 전에 수로로 다닐 땐 충주가 중심이었지만 이제 철도 육로로 다닐 땐 충주가 중심이 아니다. 이건 내륙의 오지다. 이제 충주는 버리자. 이래가지고 옮긴 겁니다. 그 이후로 충주가 계속
이렇게 후퇴하고 침체된. 그래서 충주가 발전하려면 고속교통망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무엇보다도 교통망 확충에 신경을 많이 썼던 말씀 드립니다. 저기 보시면 저 가운데 빨간 게 충주죠. 충주. 철도, 중부내륙선 철도 노란색, 충북선 철도 빨간색,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뭐 등등. 이래 보니까 여러분 충주가 이제 고속교통망의 중심에 들어서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네. 하나하나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철도 시대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로 1시간 갈 걸 철도는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래서 갈수록 현대인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가는 걸 하겠죠. 철도 다음에 또 빨리 갈 수 있는 게 항공. 그런데 아직 항공은 한참 더 뒤에 나올 거고 우리가 이용할 거고 우선 철도망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노란색으로 가는 거. 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문경까지인데요. 문경서 김천까지 연결해서 중부내륙선을 연결해서 김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남부내륙선 김천에서 거제까지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국토부하고는 다 설명을 했고 경상북도 의원들도 좋다. 중부내륙선 철도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해달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김천까지가 예타 통과됐잖아요. 이제. 그럼 전체 나머지 중부내륙선 다 됐고 남부내륙선은 예타 면제됐고 그럼 예타는 다 끝난 거. 이젠 사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부내륙선 철도 되고요. 이제 1단계 충주까지는 됐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2015년도에 기공식하고 2021년도에 준공식을 했고 2단계는 이게 요즘 좀 지체돼요. 2024년도 10월에 완공이 돼서 25년도부터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서광주 이 광주가 저 위에 있는데 수서광주가 안 된 겁니다. 수서까지 가면 서울 다 가는 거잖아요. 수서광주를 복선 전철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고 이걸 금액이 올라가서 이제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 고시에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제가 저희 그 관할은 아니지만 제가 중심이 돼서 쭉 저 도로에 관련되는 국회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한 4월쯤에서 토론회를 한번 국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장관도 부르고 이래서 우리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정부에서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촉구를 해서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에서 서울 가는 게 충주에서 가려니까 철도로 가려니까 이천 부발에 가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럼 판교까지 가서 또 갈아타고 서울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멀다 해서 충주에서 판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다 돼서 올해 공사가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충주에서 타시면 판교까지 1시간 정도면 판교까지 가서 판교에서 뭐 볼일 보실 분 보시고 판교에서 저 서울로 가실 분들은 전철이 있으니까 가시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갔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도록 촉구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충북선은 이렇게 보시면 거기 1조 2천억으로 되어 있는데 1조 2천억이 지금 늘어가지고 1조 9천억까지 느는 걸로 해서 적정성을 다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상반기에 다 적정성 재검토 끝나고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올해 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이들은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좀 복잡한데요. 우선 뭐부터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 왼쪽 위에 있는 거부터 보죠. 충주 과천 민자고속도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약을 했던 건데, 이건 롯데건설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이면 결정이 되는데, 롯데건설 측에서는 자신 있다라고, 국토부에서는 좀 검토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충주에서 바로 과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청주, 충주, 제천으로 있는 도로죠. 여러분 증평 가시면 증평에서 서울, 청주까지는 쭉 빠지죠. 그런데 이제 증평서부터는 이 신호등도 많고 막 이런 길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한 8,800억인데 금년도 예산이 1,300억 정도 되고요. 26년도면 다 제천까지 완공을 하는 계획인데 좀 땡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도지사도 좀 땡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조기령 씨하고 다 같이 노력해서 당길 수 있도록 뭐 몇 년 안 남았지만 한 1년이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와서 밑에 것부터 볼까요? 밑에 동서고속도로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동서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제천까지 돼 있고 제천에서 삼척까지 안 돼 있는데 제천서 영월까지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바로 설계 기본 및 실시 설계 들어갑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영월에서 삼척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 확장. 여러분 서울서 고속도로 타고 오시다 보면 여주 그 ICT, 여주 휴게소 있는 데서부터 충주까지 상당히 밀리잖아요. 감곡까지 많이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장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증액했는데 확장해달라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확장해달라는 게 한 20건이 들어오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걸 마지막에 밀어서 20건 중에 한 건만 중부 내륙 고속도로 요거만 해줬어요. 이게 이제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충주에서 산업단지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장이 오고 여기에 또 뭐 산업단지에서 만들면 그게 물동량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려면 이게 충주에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이걸 팍팍 뚫어줘야 공장들이 여기 오는 겁니다.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이사 와서 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빨리 뚫어야 되겠길래 이거 이제 이 타당성 조사비 3억 세웠고 한 4,500억이 공사가 됩니다. 성남, 이천, 충주 여러분 저 성남에서 오다 보면 이천 오시다가 이제 막혀가지고 다시 옛날 길로 돌아와서 충주까지 이렇게 오신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천서 성남까지는 이게 고속화도로라 해가지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쭉 뚫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한 2년 전에 이 설계비를 제가 세워줬습니다. 한 3년 됐나요? 3년 전쯤 제가 예결위 간사할 때 세워줬던 게 지금 이제 공사를 올해 내년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연결이 되면 충주에서 바로 이제 연결이 돼서 저 성남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성남, 이천, 충주 고속화도로입니다. 자,
자, 수도권 전철 시대. 사실 전철은 아직 멀었습니다. KTX인데 옛날 이시종 지사님이 충주시장하고 뭐 국회의원 하실 때 전철 타고 서울 가자 이래 놓으셔가지고 시민들이 전부 다 전철로 알고 계셔가지고 아직 전철은 아니고 KTX인데 KTX 타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타고 그러면 그게 전철이 되는 겁니다. 전철은 자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KTX가 다니는 거다. 저 천안도 처음엔 KTX가 다니다가 요즘에는 전철이 다니잖아요. 충주도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자, 어쨌든 KTX 수소 광주까지만 연결되면 수소에서 충주까지 40분대 초반에 갈 수 있습니다. 충주 분당 판교까지는 바로 공사해서 25년부터는 바로 그 타서 분당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좋은 공장들 유치해야죠. 이게 본사가 중견기업인데 본사가 여기 와 있으니까요. 본사가 여기 오니까 세금도 여기서 내고 또 이 협력업체들이 한 300개 되는데 300개가 다 하나하나 지금 충주로 오고 있어요. 그 협력업체 지금 입주한 업체가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 조기령 시장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 시공무원들하고 함께 유치한 이런 엘리베이터 유치를 해서 충주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충주가 더욱더 잘 사는 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신축해서 이천에 있던 현대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충주로 다 옮겨졌습니다. 자, 다음 신산업 인재 육성 관련 사업 보시겠습니다. 조금씩 빨리 하겠습니다. 발명 메이커 체험교육센터 설립. 우리 교육청에서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거고 학생들 인재 양성 이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북 경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주에 1년에 15만 지난해 15만이 다녀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범 의원하고 정용학 의원이 엊그저께 갔다 왔죠. 이게 제 경주까지 갔다 왔는데 우린 더 잘 짓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까지 가겠습니까? 여기 충주로 오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276억짜리인데 우리가 잘 질라 그래 보니까 조기령 시장님이 또 땅을 좋은 데를 준 건가? 주려고 그러는 건데 준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교육감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교육감 가서 제가 청주 가서 3.1절 행사에 만났더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좋은 땅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한 350억 이상이 든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어쨌든 이 특허청장한테 제가 요즘 산자위로 또 옮겼으니까 특허청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충주에 꼭 주라고 얘기해서 충주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CT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 거점 구축 사업 70억 원은 이게 노후산단의 빈 공장 같은 걸 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ICT 산업에 임대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 사업, 충주의 특화 사업이 뭐냐? 충주의 특화 수소 산업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특화시키는 게 충주는. 다 미래 산업입니다. 미래 산업. 그린 수소 산업이라고 충주에는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했거든요. 규제 프리존이라고 들어보셨죠? 규제 프리존. 그게 충주에 있는데 여기에 사업들을 자꾸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 밑에 주요 국비 사업은 지난번에 유치했던 지식산업센터 건립 본격적으로 하고 인력 양성하고 충주 제1산단도 노후됐으니까 제1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이런 예산들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문화체육 관광 관련 사업 보겠습니다. 국립박물관 말만 많았는데 언제 어떻게 할 거냐? 국립박물관 지금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500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500억이 넘으면 KDI 예타를 다시 해야 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한 1년 이상 1년씩 걸려요. 그래서 우리 다시 1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한 480억에 지금 맞춰가지고 조금 줄여서 해다가 나중에 설계 변경하든지 뭐 해가지고 좀 그때 가서 넘길까 그래가지고 우선 시작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33억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 국제공모에서 설계를 다 기본 설계는 완료했으니까 이제 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실시 설계해서 잘 만들도록 하는데 우리 탄금공원에 만들어집니다. 이 국립박물관 아주 어렵게 가져온 건데 국립박물관 되면 충주가 하나의 문화 관광 도시로 크게 발돋움할 거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심항산 발길 순환로드 치유 119 우리 종댕이길 많이들 가시죠? 종댕이길 이 일대를 다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설계비 3억 반영해서 전체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전망대도 만들고 뭐 어드벤처 파크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재미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많이 와서 찾아볼 수 있는 지금은 그냥 걷기만 하시잖아요. 걷기만. 그래도 즐기는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와야지 되니까 그런 사업들 같이 할 거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오감만족 목깨나루 플랫폼 구축 사업 10억 원 이번에 신액 반영을 했는데요. 전체 124억이고 목깨나루에 지금 거기 뭐 강백안인가 그런 체험시설도 만들고 했지만 활용이 잘 안 돼요. 옛날 그 목깨 시장 같은 장터도 만들고 했는데 활용이 안 돼서 더 보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촌도 만들고 체험시설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더 보강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밑에는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또 보치아 경기장 건립 삼권 르네상스라고 시장 사업이죠. 시장 우리 전통시장 사업 이런 것들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건 산단인데 충주 국립바이오헬스 산단입니다. 바이오헬스 산단 언제 어떻게 되느냐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유치했다 그러는데 왜 보이지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 협의 중입니다. 각 부처의 협의 중인데 우리 국가산단이 같이 한 게 우리하고 청주 같이 했는데 청주 우리는 농업진흥지역 이런 농식품부하고 협의는 다 끝났어요. 우리는 청주는 아직도 그게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도지사가 대통령님 뭐 미쳐서 활짝 뛰겠습니다. 깜빵 한번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온 거 보셨죠? 이 청주께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한 건데 우리 충주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이제 환경영향평가하고 사업 인정이 남았는데 그게 금년도 상반기에 다 되고 하반기부터 협의 보상 들어갑니다. 보상. 그래서 내 땅 거기 너무 비싸게 받지 마시고 적정하게 받으시고 빨리빨리 사업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하실 건 하시고 너무 또 싸게 그냥 주시면 안 되고요.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설계 그럼 끝나면 바로 설계해서 2025년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궁금하신 그 충북대병원 분원도 이 자리에 국가산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산업단지 우리 충주시에서 조기령 지금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게 17건, 13건. 지금 조성 중인 게 6건, 앞으로 조성 예정이 7건. 그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산업단지도 잘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또 진입로도 만들어주고 폐수처리 시설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다 국가에서 한다는 말씀 잘할 거란 말씀드리고요. 다음 생태환경농업 관련 시설 548억인데요. 과수 디지털 농업실증연구소 건립. 과수 디지털 농업. 이 농업을 디지털로 하는 디지털로. 농업을 자동화로 하고 로봇화로 하고 이런 것들 여기서 하는 거고 그걸 실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농촌진흥청에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하는 사업으로 충주시에서도 꼭 유치해달라 해서 이번에 설계비 반영을 했고요. 전체 420억짜리 시설이 들어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이 사업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인데 이것도 설계비 12억이고 전체 사업비 400억짜리다. 탄소중립 다목적 목재누리센터. 목재 가지고 책상도 만들고 책꽂이도 만들고 목재 가지고 집도 만들고 목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다 가서 체험도 하시고 우리 충주분들이 여기 충주에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전국에 몇 개 없어요. 한 두세 개. 그러니까 충주분들이 제일 먼저 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가서 뭐 만들어도 오시고 그러는 게 이게 목재누리 다목적 목재 누리센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 사업비 받아왔고 설계비 전체 한 2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충주시에서 이제 잘 입지 선정해서 사업을 이걸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신규한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보면 우리 농업들을 위해서 친환경 미생물 배양 생산시설 증축하는 사업, 충주 도시 바람 길숲 조성 사업 이런 것 국비 예산이 더 반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산업복지 안전 관련 사업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읍면에 이 하수처리 시설이 잘 안 돼 있는데 읍면에 하수처리 시설 하는 겁니다. 주덕농은 앙성산청 목계 등 15개소 하수처리 시설 하는 사업이고요. 산업단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단지에 진입도로라든지 완충처리 시설 또 폐수처리 시설 이런 거 하는 예산이고요. 차직간로 개량 사업도 이게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되는데 5억 설계비 반영했는데 한 500억짜리 사업입니다. 충주의 차직간로가 안 돼 있는 데는 되고 또 노후된 거는 새롭게 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 밑에 이제 주요 국비 사업으로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 주덕 농촌중심지, 또 금가 중앙탑 기초생활거점, 앙성 단월 신리 이런데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점사 이런 것들 해나가고 있다 하는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의 다 됐죠. 이제 몇 장. 자, 제가 와서 충주의 국가 공공기관 유치한 것이 벌써 이제 25개가 되고요. 이거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완공된 것도 있고 진행된 게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지금 진행 중이고 무예센터는 완공이 됐고 기상과학관도 완공이 됐고 119 특수구조대 이런 거 완공됐고 그 밑에 이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저 위담병원 아시죠? 수안보에 있는 거 충주 분들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양방, 한방, 또 대체의학 이런 것으로 같이 치료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우리나라에 전체. 그래서 편찮으신 분들 거기 가셔서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주에 이제 좀 안전을 위해서 119 특수구조대도 하고 또 화학재난 이런 합동방재센터 이런 것도 유치하고 가스안전공사 또 산업안전공단 이런 것들 충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기관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국회에서 21대 들어서 대표 발의한 게 127건 발의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다. 상위 10%다. 밥값을 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평가를 제가 받고 있고요. 그런 덕분에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또는 최우수 법률상 또 이런 상 9개를 받았다 하는 제 자랑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종배 우리 충주시와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늘 많이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신 조일영 시장님, 또 박혜수 의장님, 시의원님, 또 이종갑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 함께 힘 합쳐서 여러분 성원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정말 국회에서도 아주 삼선 의원으로서 탄탄한 아주 정말 초대 정책위장님을 또 역임하셨고,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 결산위원장님을, 예결위원장님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정말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충주 시민만을 보면서 저희 충주 시민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정말 밤낮 없이 국회로 서울과 충주를 오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정부고 잘 들으셨죠? 네, 그럼 우리 언제나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이 늘 응원해 주실 거죠? 네, 항상 이종배 국회의원이 어떻습니까? 늘 사랑과 지지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열정과 노력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다시 한번 삼선의 국회의원, 충주의 자존심 이종배 국회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의정 보고 설명을 하실 때 다 이렇게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당 사무실에서 3일 동안 저희 충주 시민분들과 모바일 통화를 한 결과 제일 많은 질문이 있으셔서,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사회자인 제가 우리 충주 시민을 대표해서 2가지만 정리해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가장 많은 문의는 우리 젊은 세대들 40대, 30대 우리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한 문의가 상급병원 충주 건립 시기입니다. 저희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급병원을 그냥 우리 예산으로 지면 더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다. 이게 병원이 직접 투자해서 짓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상급병원을 하려면 상급병원은 병상이 800병상 돼야 되는데요. 지금 건대병원이 병상이 한 250개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도고, 그래서 건대가 다시 건물을 져서 이 상급병원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건대 이사장을 몇 차례 서울서도 만나고 촉구를 했는데, 자기들은 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 그랬는데 그게 벌써 몇 년 돼도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들은 몇 년 전에 이제 충북대 병원 분원을 유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충주시에서 조기령 씨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MOU를 체결을 한 것이 2018년, 19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 19년쯤 됐는데 그 이후로 충북대병원이 갑자기 자기들 뭐 내적 사정으로 해서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지난해에 충북대병원장이 우리 해보겠다, 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해서 다시 이에타그램 신청해라. 이에타 신청해서 교육부로 이에타 신청하고 그걸 기재부로 작년에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한참 이것 때문에 어렵사리 가다가 작년 연말에 이에타 KDI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에타 신청한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질일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월 달에도 KDI에서 충주시에 와가지고 충북대병원 또 LH 공사를 하는 LH 충주시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현장도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에타가 올해 내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국가에서 짓는데 25%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50% 이상 지원을 늘리려고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예산부대의견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예산부대의견 50% 이상 검토해라. 50% 이상 지원을 검토해라 해가지고 기재부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해놓고 있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병원의 의사가 충주 정도는 잘 안 와요. 충주에. 그럼 어떻게 의사가 오게 훌륭한 의사가 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스러워가지고 하는데 우선 충북대 병원이 분원이 만들어지면 충북대 의대가 지금 49명이에요. 정원이 49명. 건대가 40명. 충청북도 다 합해서 89명밖에 안 돼요. 강원도, 전라도가 한 25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인구가 비슷한데도 89명밖에 안 돼서 의사 수를 의대 정원을 늘리자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좀 반대하는데 잘 이해시켜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내년도 올해 하고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중부 내륙선 철도가 충주에서 이천까지 개통이 되었는데 서울까지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뭐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다 되면 이제 충주에서 수서까지 40분 초반. 그러면 충주는 완전히 이제 서울교통망입니다. 서울교통망. 수서에서 저 상계동 이런 데 가는데도 40분 훨씬 더 걸리거든요. 전철로 가도. 그러니까 서울의 교통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주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충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이제는 좀 자기 즐기잖아요. 레저 같은 걸 즐기니까 충주에 많은 분들이 와서 살 겁니다. 이제 그걸 빨리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데 27년까지 목표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30년까지 수서로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30년까지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 광주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제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이천 의원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토론을 한번 하고 장관을 부르자. 그래가지고 자꾸 촉구를 하자.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최우선으로 하고 좀 더 빨리 검토도 최우선으로 하고 할 수 있도록 설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판교까지
판교까지 약간 돌아가지만 판교까지 한 번에 타고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갈아타야 되니까 가기가 힘드시잖아요. 가서 시간도 딱 맞는 것도 아니고 부발 가서 갈아타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려니 그냥 버스 타고 가고 자가용 타고 가지 뭐 그렇게 시간이 더 비슷하든지 더 걸리는 건 그건 안 타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교까지 가면 부발에서 곤지암, 광주, 판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뭐 곤지암, 광주 가서 일 보실 분들 보시고 판교까지 가서 일 보실 분들 보시고 판교에서 서울 가는 전철 타고 가시면 1시간 한 30분 정도면 강남까지 가지 않으실까? 강남까지. 그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판교까지 가는 거 올해 공사해서 내년도부터는 다니시게 하고 그렇게 빨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성실한 답변에 정말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충주 시민분들께서 혹여라도 옆에 주위의 분들이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잘 전달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